자,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이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문제. 저는 설마 이런 정신병적인 행태로 윤석열이 당선될 거라는 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지를 제가 오늘부터 좀 돌아본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선되면 안 되는 놈이 당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선돼봐야 길이 없어. 남들이 축복해주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집권을 해야지 길이 나오지. 온갖 변태, 배신, 폐륜 그렇게 저질러가지고 집권을 했으니 길이 보이겠습니까? 이 정권에? 길이 나오겠어요?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럼 어떤 짓을 하냐? 또 폐륜 저지르고 또 배신하고 또 변태짓 해가지고 버텨보려고 그러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온 거야. 이 탄핵 때부터 지금 보수는 계속 폐륜, 변태, 배신, 폐륜, 변태 이렇게 왔는데 그 최고조가 이제 윤석열 당선까지 왔어요. 이제 아까 말대로 난 태극기 들었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원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이 튀어나오며 근데 그 폐륜 변태가 언제까지 먹히냐 이거야. 언제까지.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한 폐륜 변태가 먹힌 건 문재인 정권을 종식하겠다라는 그 사기 선동 하나 때문에 버틴 거예요. 윤석열을 찍은 놈들을 치고 윤석열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하겠다고 확신하는 놈 손 하나 들어봐요. 윤석열에 줄 서 있는 그 빼북에 있는 좀 보수에 좀 네임드 된 사람들이나 윤석열이 마치 이승만 박정희처럼 위대한 것처럼 사기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윤석열 찍은 이른바 TK 사람들은 아니 문재인 정권이 그냥 이제 종식시키자 그냥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이 뭘 어떻게 할지 그걸 제대로 따져보고 찍은 사람 있어요? 그걸 따져보는 정도의 사람이면 애초에 윤석열 못 찍죠 당연히. 그럼 이제 윤석열의 모든 이 부적격 자질 미달 등등을 가로막아줬던 문재인이가 이제 끝나는데 윤석열은 그냥 이제 완전 노출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제가 이 대선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요. 여론조사하고 뭐가 표에 도움되냐 가지고 여기서 저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표만 얻기 위해서 그냥 말 바꿔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페미니스트인지 뭐 여성부 폐지인지 뭔지 다 엇갈려요. 다 엇갈려. 일단 표 얻는다고 마구잡이 질러놨는데 자기가 지금 이제 뭘 할지를 몰라. 왜? 이런 거를 국정 운영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일의 순서를 못 잡죠 당연히. 자 오늘 이거 나왔는데 자 여성단체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폐기하라. 이거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가 아니 그 이재명이는 그렇게 박대하더니 막 문재인은 신나가지고 윤석열에 전화를 해. 이 문재인도 이거 지금 이 심각할 겁니다. 이거 문재인도 이거 지금 윤석열 이거 잘못 컨트롤하면은 배신자로 이 응징당하기 딱 좋겠는데 심상정이 단일화를 안 한 거는 문재인의 의지가 없었던 거죠. 물론 나는 그래서 야 이거 1, 2% 차이면은 쟤네들이 이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그 당시 그 이정희한테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사퇴시킨 자들인데 문재인 세력이 아니 자기는 이정희를 사퇴시켜 놓고 이재명의 힘으로는 심상정이 사퇴 못 시켜요. 문재인이가 움직였으면 충분히 사퇴시켰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야 문재인이가. 심상정 사퇴 안 시켰잖아요. 심상정이 80만 표를 얻었는데 윤석열이가 24만 표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저거 누구 때문에 이긴 거야? 저 문재인 때문에 이긴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지금 좌익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저는 뭐 문재인이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밀었다기보다는 그런 대로 한 70% 정도로 이재명을 밀고 나머지 30은 그냥 윤석열에게 걸쳐놨다고 봐요. 윤석열에게도 원한 안 사는 정도로 걸쳐놨다고 봅니다. 지 개인의 이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하고 오늘 통화했는데 그 5년 내내 분열을 조장하던 문재인이가 분열 식구 통합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를 나 그냥 좀 정치 보복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수고, 윤석열이가 아직 문재인을 잡을 처지가 아니야. 문재인을 수사하고 구속시킬 처지가 아니야.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문재인에게 지금 고마워할 텐데 뭘 문재인을 잡어. 분열 식구 통합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이미 이재명이한테 백기투항으로 받아낸 항복 문서 내각제 기원 준비하라. 너 내각제로 운영할 생각해라. 그걸 얘기하고 윤석열이는 많이 가르쳐달라. 그래서 윤석열이는 지금 민주당 인사를 뭐 쓰니 많이 내각제 요소들을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수사해가지고 잡아냈겠다고? 그 이상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던데, 윤석열을 마치 위대한 인물로 사기친 보수파리 놈들, 이제는 윤석열에게 문재인 감옥 집어넣고 욕을 해라. 안 할 겁니다. 예, 자기들도 알아요. 윤석열이 못한다는 거를. 그거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밑에서 이제 자리 하나 따먹을까, 그거 하나 노리고 있겠죠. 문제는 그냥 무사통과로 갈 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기사가, 이 연합뉴스예요. 이게 친문 언론이죠, 따지면 관영이니까. 나는 이런 기사라는 거를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정권 교체라며, 이놈이, 윤석열이라는 놈이 더 나쁜 문재인이라는 놈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했다며. 근데 그걸 기사가 문재인 아낌없이 지원, 신구 권력 불안한 동거. 뭘 동거를 해? 교체했으면 그냥 뒷밟고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이상해. 문재인이가 할 말이 아니야. 분열 식구 통합하라는 말은. 자기가 할 말이 아니야, 이거. 그리고 가르쳐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이 두 놈은 지금 거의 한패처럼 한패처럼 이거 완전히. 이건 어떤 경우에 내가 딱 떠오르냐면은,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이 연장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둘은 지금.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그래서 기사도 불안한 동거 무슨 불안한 동거야. 이런 당이 다르고 여당 교체했는데 그냥 점령군으로 들어가서 호통치고 쫓아내면 그만이지. 그래서 노무현하고 이명박이 교체될 때 딜은 쳤어요. 노무현과 이명박이 잘 지내자고. 근데 이명박 정권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굶주리다 보니까 바로 요 신구 권력 교체되는 2개월 사이에 인수위를 하잖아요. 인수위를 하게 되면은 노무현 때 임명된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조인트를 까는 거야. 조인트를. 그 유명한 전봇대기 있죠. 전봇대기. 노무현 쪽이 무능해가지고 전봇대 하나 못 뽑았다. 그래가지고 다음날 공무원들이 전봇대 뽑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너 이따위로 여따위로 했냐. 이래가지고 노무현 쪽이 그냥 앙심을 품고 노무현이가 그래서 이명박이를 그냥 막 까고 촛불 때 이러다가 사고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정권 교체 때의 분위기예요.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거야. 야당이 이 교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신구 권력 불안한 동거란 말이. 불안한 게 아니라 점령군이고 얘네들은 정권 뺏긴 패잔병이야. 그냥 막 가는 거야. 막 가는 거.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북정책 여가부 폐지 이견 노출은 당연한 거지. 좌익 정당에서 보수파리 정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견이 노출되는데 마치 지금 이 연합뉴스의 기사 보면은 이견이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정권 교체냐고 이게 지금. 대북정책 등 국정현안에 대한 철학이 다른 데다가 아니라 다른 게 정상이고. 근데 윤석열은 철학이 뭐야? 싸다 하나 더 가져온다며.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뭐 해야 돼요? 미국하고 사드를 가져오는 협상을 해야 되겠죠.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거 하겠어요? 사드 하나 더 가져온다는 거를 미국의 아시아 방위 정책과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현실 가능성 다 타당하느냐 안 하냐 검증해서 지른 게 아니라 그냥 야 이거 표현 못 됩니다. 야 하나 더 가져오자. 이렇게 질러놨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겠지? 아유 필요한 미군이 갖다 놓겠지. 자,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는 언제든 충돌이 불거릴 가능성 웃기는 놈들이죠. 충돌이 나오면 안 되지. 윤석열이가 가가지고 그냥 점령하면 되는 거 문재인 종이 빠지면 되는데 웬 충돌 얘기를 해, 충돌 얘기를. 적팔사 이거는 끝났고 이거는 뭐 절대 윤석열이가 건드리지 못하고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양측의 충돌로 비화할 수 있을 까 이거를 왜 조정을 해? 자, 문재인의 심혈을 기려오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 그럼 다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충돌하냐고, 이제 물러날 사람하고. 여성가족부 폐지하면 되지. 왜 충돌을 해? 응? 근데 이거 폐지할 것 같아요? 그 여성단체들이 와 몰려가지고 야 하는데, 이제 윤석열은 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익 집단의 이 공격은 이제, 이거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냥 적당히 이름 바꿔가지고 또 하겠지. 또 이명박 사면, 김경수 사면, 요거는 좀 골치 아프겠네요. 이 문제는. 이명박, 김경수 하면 이 문제. 이명박 어떻게 할 건가? 이명박. 지금 윤석열 주변에 전부 다 탄핵 세력들 다 이명박 세력 아닌가? 이제 윤석열 당선됐는데 이명박 안 빼주면 이것도 사람도 아니죠. 근데 김경수 이건 또 어떻게 해? 김경수. 이명박은 뺀다 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폭탄이야. 하나가 다 폭탄 지금 이게. 자, 문재인과는 이러고 다니는데 이 지금 이제 또 민주당은 또 달라요. 이 문재인하고. 문재인은 이제 지 새끼니까 지가 키운 놈이니까 적당히 가겠다 이건데 지금 민주당은 아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선거에서 패했죠. 변절 배신자가 절로 가서 당선돼 버렸어요. 이거 상황이 심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지 영구집권하고 지 네임도 없앤다고 태권주자들을 다 죽여놨잖아요. 안희정이 죽여놨지, 박원순이 죽여놨지, 조국 죽여놨지, 다 죽여놔가지고 이걸 이 뭉치게 할 수 있는 지금 차기 유력 주자도 없어. 이게 딱 어떤 꼴이냐 지금 상황이 이 민주당이 2002년도에 노무현에게 역전패당해서 이해창 세력이 싹 날아가고 공중에 떴던 그 한나라당이랑 똑같아요 지금.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버텨야 되냐? 그때도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이었거든요. 잘못하면은 이 거대 야당이 흔들리고 쪼개져 여기서 막 잘못 움직이면 그냥 강성 야당으로 들이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조직이 유지가 되지. 저쪽은 이제 이른바 행정 권력을 다 잡았잖아요. 거기서 어리버리하다가는 이쪽에 날아간다니까. 그럼 초강경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 핵심이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주가 조작 문제인데 난 문제는 이걸 도대체 모든 수사는 다 마쳤어. 김건희 소환 빼고는 모든 김건희가 개입한 증거는 다 수사를 마치고 그 증거를 다 빼줬어 검찰에서. 김건희 죽이라고. 근데 김건희 소환만 안 한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문재인이는 윤석열이다 대고는 아니 나 네 부인 소환 안 하지 않았냐 이렇고 지금 민주당에다가는 내가 정보 다 주지 않았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재인이 이 장난치다가 이번에 대동 당한 건데
이미 정보를 다 갖고 막 다 질렀어요. KBS부터 막 MBC 그러면 유튜버들 정치인들 다 질렀잖아요. 김건희 구속하라고. 근데 이걸 그냥 이제 넘어간다. 그렇게 해놨는데 특검까지 결의했잖아. 특검까지 결의를. 재판 상황은 자 검찰이 그냥 넘어간다. 검찰이 넘어 이거 특검 가야죠. 이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김건희를 구속을 하면은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 검찰이 김건희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 넘어간다. 민주당 붕괴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붕괴하고. 그래서 이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집권 1년차 때 제가 알기로 특검이 3번 들어갑니다. 노무현 뭐 측근비리 특검부터 해가지고요. 특검이 3번 들어갔어요. 노무현 1년차 때. 그게 막 아무거나 특검을 막 밀어붙이더니 결국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특검이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김건희 연루 특검이랑 대장동 전면 특검. 대장동은 이제 이재명이랑 윤석열 다 정권 스타트 하기 전에부터 이 특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마 국민 여론이 한 70% 동의할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 왜? 윤석열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니까. 이 특검 통과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획득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노무현 때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특검 할 때. 왜냐하면 집권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측근 비리가 뭐 있겠어요. 측근 비리가. 집권한 지 6개월 됐는데. 근데 막 던진 거야. 그냥 특근 비리를. 그래서 아무것도 못 잡아냈거든요. 특검에서. 그러다가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탄핵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전에 거잖아요. 전에 거. 집권하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대선 때부터 문재인이 정리했어야 될 문제. 대장동하고 도이치모터 주가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면은 문재인이 정리해야 될 문제를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장난치고 잔재주 부리다가 완전히 그냥 팽개쳐버린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문제를. 아직까지도 대선이 끝났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거는 문재인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특검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보람 안 하죠 이거는. 근데 김건희 야 이게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김건희가 이제 이 주가를 개입한 증거는 근데 지금 언론 보도 이게 나오는 거 보면은 김건희는 그냥 돈 버는데 도움되는 줄 알고 막 찔러 넣었지 이게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 그러면은 주가 조작이라는 건 원래 자백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매매하는 그 타이밍과 수법만 보고 평가해서 그냥 잡아내는 건데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 건은 김건희를 구속시킬 수가 있는 정도로 증거는 다 나왔어요. 근데 자백은 안 하겠지. 그러면 그냥 김건희 말대로 아니 나는 주가 진정을 모르고 돈 벌려고 투자했다. 이렇게 돼서 김건희를 만약에 구속을 못 시켰을 때 특검이 구속영장을 못 쳤던지 아니면은 저 법원이 봐줬던지 그때 또 이 여론 지형이 요동칠 겁니다. 그때 특검을 지금부터 빨리 하면은 취임 전에 특검 수사가 들어갈 텐데 그럼 특검 수사가 3개월 정도 가잖아요. 이 김건희 이 심정 처리 문제가 폭탄. 그리고 윤석열 그 대장동에서 그 저축은행 거 덮어준 거. 그 아마 그 부산저축은행 문제는 문재인도 개입해 있어가지고 수사 가졌나 본데 이제는 문재인이 지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당에 뺏길 겁니다. 문재인이. 당의 강경파한테 뺏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는 뭐 제가 첫날이니까 막 구체적으로 예측이라는 건 좀 우스운데 초강경 대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는
협치 불가능할 겁니다. 협치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 또 6개월, 6월 달에. 야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이만 2, 3년 정도 운영했으면 모르겠는데 새롭게 등장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이상의 프리미엄 얻고 가잖아요. 그걸 한의문 기간 해가지고. 그럼 윤석열 정권 5월에 시작되는데 지자체 선거가 6월이야. 지금부터 윤석열을 들이받지 않으면은 6월 지자체 선거는 윤석열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협치 잘못해줬다가는. 지금부터도 들이받아 번정해야 된다니까요. 야당이. 그게 이제 이 스케줄이 이 대선이 원래 12월 달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탄핵 때문에 3월로 넘겨면서 문제가 터진 거죠, 이게.